자, 예시로 보는 게 그래도 이해가 빠를 것 같으니까 두 가지 예시를 보여줄게. 첫 번째 거는 삼성건설 레미안 분양 홍보 사이트인데 그냥 삼성 레미안 아파트의 브랜드 사이트가 아니고 그 밑에 똥 가로가 있잖아. 답심리 아파트야. 서울의 답심리라고 했지. 왜 이렇게 선생님이 작은 제안서를 여러분들 소개하냐면 큰 제안서는 여러분들이 하는 기획보다 훨씬 더 디테일하고 더 많은 항목들이 들어가. 그러면 크게 보여지지 않잖아. 지금 우리가 하는 거는 자 분석해서 전략 컨셉이나 전략이 어떻게 나오는지가 큰 흐름으로 이해되는 게 중요한 거니까 작은 사이트를 예로 들은 거야. 여러분들은 이 흐름을 가지고 이 개념을 가지고 컨셉과 전략을 수집하면 되겠지, 그지? 자, 어쨌든 레미안 답심리 아파트 분양 사이트, 작은 사이트를 하나 만든다라는 제안서가 꼭 결국 기획서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프로젝트를 정의 내려보면 프로젝트 이름은 삼성 레미안 답심리 아파트 분양 홍보 사이트를 만드는 것. 이것도 마찬가지 똑같지? 비즈니스 목표와 유저 니즈를 가지고 사이트 목표를 만들었다. 비즈니스 목표는 뭐야? 다 필요 없어. 답심리 아파트의 성공적인 분양 달성. 소비자가 원하는 것만 유저가 원하는 거는 분양 정보를 보고 정보를 잘 봐서 내가 이 아파트 사야 돼 말아야 돼 이런 정보를 취득하는 것. 그래서 두 가지를 같이 섞어서 보면 최초의 사이트 목표는 레미안 답심리 분양 아파트만의 차별화된 웹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성공적인 분양 달성. 이렇게 하면 이 비즈니스 골과 사용자 니즈가 반영된 사이트 목표를 만들 수 있었겠지, 그지? 자, 어쨌든 우리가 했던 거랑 똑같다, 그지? 그럼 그 다음에는 우리가 했던 게 뭐야? 현황 분석 작업으로 들어갔잖아. 근데 현황 분석을 뭐 복잡하게 우리처럼 하는 게 아니고 뭐 일단 그 아파트 갖고 있는 장점. 아파트 홍보 사이트를 만들지만 실체는 뭐야? 레미안 답심리 아파트가 실체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 현황 분석의 제품 분석이라고 볼 수 있겠지? 그럼 레미안 답심리의 특장점이 뭐냐라고 봤더니 일단 첫 번째는 레미안이라는 브랜드 파워지, 그지? 이게 지금 10년이 넘은 선생님이 아주 간단하게 만들어준 사이트인데 10년이 된 거야. 10년이 넘었어, 사실은. 이 학교 들어오기 전에 했던 것 같은데, 선생님이. 아무튼, 그때도 레미안이 상당히 상위권에 있는 브랜드 아파트였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죠. 어쨌든, 삼성 레미안이라는 것 자체가 메리트가 있다는 거야. 두 번째, 이 답심리 근처에 공원이 생겨. 그래서 그때만 해도 여기는 재개발 지역이고 그리고 전체 그 주변 환경이 썩 좋은 편은 아니었거든. 근데 공원이 생기면서 그리고 또 그 지역에 뉴타운 형태들이 또 다시 들어오는. 그러니까 실제 말하면 재개발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그것이 아파트만 들어오는 게 아니고 공원까지 들어오는 그런 좋은 기회를 갖고 있었고 지금이야 뭐 당연히 큰 아파트들 다 대단지 아파트들 뭐 요즘 소규모 아파트들도 다 커뮤니티 시설이나 안에 뭐 체육 시설들이 다 좋게 만들어졌지만 그 당시만 해도 이것도 메리트였어. 지역에 있는 그 지역에 있는 단지에서 최초로 피트니스 센터가 아파트 단지 안에 들어온다. 어쨌든 뭐야? 내가 홍보하고자 하는 웹을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답심리 레미안 아파트의 제품에 대한, 그지? 제품에 대한 특장점을 본 거지. 그걸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도 이미 아마 해봤을 때 같은데 수합 분석이지. 그래서 강점과 약점, 기회와 위험 요인으로 봐서 분석을 해보고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 조금 더 구체적인 분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겠지? 시간상으로는 선생님이 강의 자료 업로드 해 놓을 테니까 한번 보세요. 그래서 뭐 그냥 볼까? 강점은 아까 제품 분석한 것처럼 거기에 장점이 있지. 레미안 브랜드라는 것, 그리고 공원이 인접했다는 것,
그리고 뭐 이거 그게 강점이야. 약점은 뭐 강북 아파트라는 거. 이 시대성에 좀 떨어지는 건데 그때만 해도 뭐 그랬다는 거야. 지금은 뭐 서울도 강남 강북이 이제 거의 물론 뭐 지금도 강남이 좋다고는 하지만 강북 고유에 갖고 있는 오랜 전통과 역사 뭐 이런 것들과 어울러서 또 신도시 재개발 사업을 가지고 좋아졌지. 어쨌든 주변이 교통이나 환경이 열악하다는 것, 그리고 소형 평수로 비중이 되어 있다는 것. 뭐 기회로 보면은 그쪽 전 지역이 정책적으로 뉴타운 개발이 시작됐다는 것, 그리고 위협으로는 뭐 몇 가지가 있었는데 어쨌든 뭐야 제품 분석에서 우리가 가져와야 될 것들은 장점, 그것들을 적극적으로 사이트에서 어필하는 거고 위협이나 부정적인 것들은 완화시키거나 해소시키는 것. 우리가 근본적인 해소를 시킬 수는 없지만 웹에서 해소시키는 건 뭐야? 안 하면 되는 거잖아. 안 보여주면 되는 거잖아. 그지? 강점이나 특장점을 내세우고 어쨌든 우리가 했던 것처럼 현황 분석을 해봤다라는 거지. 그리고 타겟에 대한 것들도 분석을 해봤는데 한 30대 정도의 주택을 아파트를 처음 분양받는 그런 사람들, 거주 지역은 그쪽 인근에 직장이 있는 사람들, 그리고 또 하나의 타겟은 또 뭐야? 사실 집은 재테크잖아. 집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갖고 뭐 1억이 오르고 2년 있다가 1억이 오르고 2억이 오르고 실제로 아마 답심리 아파트 최초 분양은 요 20평대가 한 2억이 안 됐었는데 지금은 한 6, 7억 하는 걸로 알고 있어. 어쨌든 어, 재테크를 위한 어떤 사용자도 있겠다라는 거에서 근데 이제 그런 것보다는 실제적으로 실제 이 아파트에 거주할 사람들은 타겟 프로필을 추출해 봤더니 30대의 기혼 그리고 첫 아파트 구입 뭐 전문직 뭐 쭉 해갖고 이런 몇 가지의 프로필을 추출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다른 이런 정도의 우리랑 비슷한 수준의 경쟁 사이트 분석을 해봤지. 비즈니스 브랜딩, 컨텐츠 서비스, 디자인 UI 뭐 요렇게 뭐 우리는 원래 뭐 하나 더 있어? 타겟이 있었잖아. 그지? 뭐 쭉 해봤더니 이거 말고도 많이 했겠지. 뭐 LG 자이 성북지구 뭐 해봤겠지만 다 빼고 이제 일단 중요한 건 뭐야? 우리 흐름대로 사이트 목표 설정했고 두 번째 현황 분석했고 현 사이트는 없는 거지 지금. 그리고 경쟁 사이트 보고. 그러고 쭉 봤더니 이제 컨셉을 추출하는 과정이야. 이거는 키워드 코드를 통해서 컨셉을 추출하는 방법이다. 그럼 앞에서 여러 가지 분석 작업들을 통해서 나왔던 분류들이 있잖아. 타겟, 프로덕트, 여러분들 하나가 더 있어. 트렌드 코드가 있거든. 자, 요 녀석들을 그 안에서 자주 나왔던 키워드들을 쭉 여기 또 하나 있지. 자, 놓고 키워드를 쭉 놓고 봤더니 공통되게 나오는 것, 그리고 중요하게 생각되는 것 해서 나중에 깔때기로 딱 깔아봤더니 중요한 키워드가 삼성 레미안이라는 브랜딩. 그리고 뭐 아까 얘기했듯이 그때 한참 트렌드도 자연이나 웰빙 트렌드였는데 마침 아파트의 장점이나 그리고 사용자가 원하는 것도 근린 공원을 갖고 있고 피트니스 센터 갖고 있다는 자연, 웰빙. 그리고 그 아파트에서 꿈꾸는 게 뭐야? 행복이잖아. 그지? 자, 이렇게 타겟 코드와 프로덕트 코드, 트렌드 코드, 키워드를 가지고 축출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해서 컨셉을 추출하는 방식. 깔테기 키워드 방식인데 이렇게 해서 봤더니 삼성 레미안 자연, 웰빙, 행복이 나왔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런 것들을 톤 앤 매너라고 하는 거는 이런 것들이 딱딱하게 텍스트로 있으면 잘 이미지가 안 그려지잖아. 우리가 사용자 분석에서 유저 프로파일을
텍스트로 도출해 놓고서 뭐 무슨 작업했어? 페르소나를 만들고 시나리오를 만들었잖아. 그럼 뭐야? 대성화시키고 머릿속에서 시각적 이미지를 만드는 거잖아. 컨셉도 마찬가지야. 자, 삼성 레미안 자연 웰빙 행복. 자, 이런 것들이 어떤 모습일까라고 보면 사진으로 만들어지는 거야. 뭐 한 아이 2명 갖고 있는 30대 이런 것들을 이런 분위기를 꿈꾸는 그런 아파트. 그리고 그 앞에 공원이 있으니까 물론 봐 이거 완전 뻥이지, 그지? 근데 어쨌든 자연이나 웰빙이나 삼성 레미안이라는 것들을 봤을 때 이러한 것들이 떠오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떠오르고 이런 것들이 떠오르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컨셉이라는 건. 그렇게 시각적으로 본 다음에 딱 나오는 게 사이트 컨셉을 디파인을 정의하는 거야. 그래서 아까 나왔던 키워드를 중심으로 하나의 슬로건을 만든다고 했잖아. 그게 뭐다? 이 삼성 답신이 아파트는 자연과 함께 있어 행복한 아파트 삼성 레미안 답심리. 자, 앞에 나온 사이트 목표와 현황 분석과 그리고 경쟁 사이트 분석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컨셉을 제대로 추출했다라는 거지, 그지? 자연, 행복, 삼성 레미안 답심리 이런 것들. 이 사이트는 자연과 함께 있어 행복한 아파트의 모습이 그려지는 그런 사이트를 만들어야 돼. 라는 게 바로 컨셉이다라는 거야. 자, 그래서 이제, 전략 항목은 가장 중요한, 그래서 앞에 분석 작업을 통해서 나오는 것들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사이트 성공을 해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야 라는 것이 네 가지로 추출이 됐다. 그래서 첫 번째는 아파트의 지금 레미안 답신리 아파트의 특장점을 제대로 표현해 줘야 된다. 그 특장점이 뭐야? 자연, 근린 공원과 함께 공원 속의 아파트라는 것, 그리고 그 답신리 레미안의 그 재개발 사업의 최초의 선두주자라는 것. 이게 특장점이고, 두 번째, 반복됐지만, 레미안이라는 강력한 브랜드 파워를 갖고 있잖아. 그래서 레미안이라는 브랜드의 톤이나 매너를 유지하면서 레미안 다운 모습을 이 사이트에 반영해야 된다라는 것. 세 번째는 타겟 코드를 가지고 타겟이 원하는 게 뭘까라고 보면 그 사람들이 원하는 것들은 자연을 원하고 물론 앞에 있는 것들이 다 반영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 이런 아파트에서 살고 싶은 그런 사람들의 심리, 그리고 레미안이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살고 싶어 하는 심리, 이런 것들을 어필할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 이 사이트는. 그리고 뭐 뻔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건 제한서니까 일반 뭐 LG 자이라든지 이런 것과는 좀 차별화되게 트렌드라든지 기능이라든지 서비스를 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는 게 전략 단계라고 볼 수 있어. 어때? 아주 작은 사이트지만 분명히 사이트 목표와 제대로 된 분석과 그 분석에 의한 컨셉 추출과 그 컨셉 추출에 의한 컨셉 추출과 함께 가는 가장 중요한 전략.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된 기획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지. 예시 하나를 더 보자. 요것도 조금 시간은 좀 지난 사이트긴 한데 선생님이 뭐 최신 것도 많이 보여줄 거야 앞으로. 근데 뭐 오래된 걸 보여주는 이유는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전문적인 그런 기획서를 보여드리면 오히려 처음 공부할 때 혼란이 되기 때문에 심플하면서도 특징이 잘 보여주는 그런 기획서를 보여주는 거야. 선생님이 뭐 없어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다. 자, 한나라당. 진짜 오래된 거지. 2009년에 아마 선생님이 개입해서 같이 만들어줬는데 선생님 당 성향하고는 뭐 다르다 뭐 이런 얘기가 아니고 사실은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 자, 한나라당 사이트 개편 제안을 했는데 그때 한나라당 사이트를 보면 뭐 지금도 보수 이미지지만 그때도 보수였다. 보수적인 느낌들이 국민한테 좀 어필되지 않는 측면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뭐 현 사이트 분석 뭐 앞에 있는 거 다 떼어 넘어갔어. 자, 지금 요거는
어쨌든 어떻게 전략 컨셉이 나오고 전략이 나오고 디테일 액션 플랜을 만드느냐 요 과정을 보여주기 위한 예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앞에 뭐 사이트 목표가 있었고 있었겠지만 현황 분석 다 끝나고 그리고 현 사이트 분석부터 보면 아이덴티티 여기는 컨텐츠, 유저빌리티, 룩앤필로 네 가지의 분석 기준으로 분석을 했는데 우리도 네 가지로 했지. 컨셉과 전략 추출은 사실은 분석 때문에 한 거지 제안으로 한 건 아니거든. 어쨌든 우리는 뭐였어? 비즈니스 브랜딩, 컨텐츠 서비스, 디자인 UI, 타겟 커스터머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그 항목은 분석 항목은 정하면 되는 거다. 어쨌든 그 분석 항목으로 현 사이트를 분석해 봤다라는 거야. 그리고 이제 경쟁 사이트 분석을 하면 여기 마찬가지잖아, 그지? 경쟁 사이트 분석이고 벤치마킹 경쟁 사이트 똑같은 카테고리로 본다. 그래서 그때 제일 경쟁자는 지금은 이제 민주당이 여당이 되고 한나라당이 지금 옛날에 한나라당 지금의 통합당이 옛날 한나라당이었잖아. 거꾸로 뒤바뀌긴 했지만 어쨌든 민주당은 이런 모습이다. 민주노동당은 똑같이 이 분류에 의해서 이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다. 자유선진당도 이런 형태다. 그리고 창조민주당 쭉 봤어요. 어쨌든 현 사이트 분석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현 사이트 분석하고 그거랑 동일한 카테고리로 경쟁 사이트를 분석한다. 여러분들 계속 이거 선생님이 강조했던 거잖아. 그래야지 일관적으로 나와 경쟁하는 자들이 정확하게 똑같은 기준으로 보면서 분석돼야지 제대로 된 분석 자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야. 국내는 그렇고 외국의 사례도 좀 있어 보이게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미국 사례로 미국의 민주당 그리고 공화당 이렇게 봤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쟁 사이트를 우리 결론을 한 것처럼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한나라당 현재 현 사이트 분석 해본 결과를 보면 이런 모습이다. 그 분야별로 꼭지로 보면 결론을 하나 만들고 그리고 분석 결과에 따라서 그것들이 어떻게 보여지는지 사실 크게 중요한 거네. 앞에서 이런 내용들이 브랜딩, 디자인, 컨텐츠 서비스, 유저빌리티, 룩앤필 관점에서 어떤 모습일까를 좀 도식적으로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다 본 거야. 현 사이트 분석 한나당 보면은 브랜딩 디자인도 개판이고 컨텐츠 서비스는 그나마 조금 세모고 유저빌리티는 엉망이고 룩앤필도 보통이다. 되게 안 좋으니까 빨리 개편하라 이 얘기잖아, 그지? 그런 시각적인 모습이다. 자, 그래서 보면 그 앞에 있는 분석 작업을 통해서 사이트 컨셉을 추출했다는 거야. 그래서 분석에 의해서 더 신뢰성 있게, 더 친근하게 이렇게 한나라당 사이트가 리뉴얼을 해야 된다. 이 주제로 신뢰성 있고 친근하게 다가가는 사이트를 만드는 게 이번 리뉴얼 사이트의 가장 중요한 거다. 가장 중요한 주제고 방향성이다. 그래서 이 두가 사료 연결돼 있지. 친근하고 신뢰성 있게 가야 된다. 이게 컨셉이 된 거야. 그리고 여러 가지의 방법으로 전략 항목을 만드는데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분석했던 그 항목을 그대로 가지고 전략 항목을 만드는 기능형 전략 수립인데 여러분들은 요거 두 가지의 방법으로 전략 수립을 한 예시를 아마 다 올려놨을 거야. 여러분 그 선배들 작년에 했던 선배들 걸 보면은 요렇게 우리가 분석했던 분석 항목으로도 전략 항목을 하나씩 만들고 근데 이건 뭐야? 이 방법은 그냥 베이직한 거야. 근데 하나 해놓는 거지. 우리가 사용자 분석에서 기본 분류를 하는 것처럼 이 전략 항목은 기계적으로 깔끔하게 떨어지지만 보다 더 전략적으로 하기에는 사실은 중복되거나 엉켜있는 것들이 많아.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냥 기본적으로 컨셉을 만들고
전략 항목을 꼭지별로 분석 항목의 꼭지별로 하나씩 만들어. 이렇게 만드는 게 기본 전략 항목 수립이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걸 하나 하고 추가적으로 훨씬 더 우리가 사용자 분류할 때 기본 분류 이외에 다양한 분류들을 보라고 했잖아. 그리고 그 다양한 분류들을 봤을 때 사용자 분류가 더 재미있고 차별화된 모습으로 보이는 것처럼 전략도 마찬가지야. 기본 항목으로에 의한 전략 항목을 만드는 건 바로 기본 분류에 해당하는 거고, 차별화된 형태의 전략 항목을 만드는 거는 훨씬 더 컨셉에 반영된 전략 항목이 두드러지기 때문에.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기획으로 볼 때는 앞에 있는 것에서 클라이막스를 만드는 게 사이트 컨셉인데, 기능적으로 만들어진 전략 항목은 어때? 이렇게 확 올라가는 감동을 줄 수가 없거든. 그래서 컨셉을 만들고 기본 전략 항목 이외에 특정 개념을 훨씬 더 강력하게 포커싱된 주제에 의한 전략 항목들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여기는 지금 뭐 아이덴티티, 컨텐츠, 유저빌리티, 룩앤필에서 각각 하나하나의 세부 전략들을 만들었는데, 그냥 우리로 봤을 때는 요 컨텐츠 서비스 항목의 가장 중요한 전략으로 예시를 들어보면 요게 이제 전략 항목이라는 거야. 컨텐츠 서비스 안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가장 중요하다. 이 사이트를 만들 때. 첫 번째는 컨텐츠 서비스 전략으로서 당의 정책을 당의 정책 자체가 뭐야? 그 당의 정체성이잖아. 그걸 명확하게 표현해주는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 컨셉, 이 전략은 컨셉하고 같이 똑같이 연동돼야 돼. 뭐냐면 컨셉이 더 신뢰 있게, 더 친근하게 였잖아. 이게 컨셉이었어, 그지? 자, 그럼 이 컨셉에 의해서 전략 항목들도 같이 정리돼야 돼. 그러니까 정체성을 명확하게 하고, 이건 신뢰와 관련된 거고, 인증 높은 진솔한 위원 얘기는 뭐야? 더 친근하는 거지. 최근 UCC 트렌드를 반영한다? 더 친근하게. 커뮤니케이션도 친근하게. 뭐 개인에 의한 창의적인 이벤트 제안과 당해 지원도 친근하게인데, 이렇게 친근하게로 가면서 뭐야? 그러면서 신뢰도를 얻자는 게 이 사이트의 컨셉이고, 그게 반영된 게 전략인 거야. 정리하면 사이트 컨셉은 앞에 있는 분석 자본에서 이 사이트의 큰 주제와 방향성을 했잖아. 그렇게 해놓고서 전략을 그 컨셉과 연계시키지 않으면 컨셉도 힘이 없지만 전략도 힘이 없어져. 그래서 컨셉으로 자연이면 자연, 자연과 웰빙은 웰빙, 또 아니면 뭐 다른 컨셉들이 나오잖아. 그럼 그 컨셉을 같이 이어가서 연계하는 그런 형태의 전략 항목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거야. 어쨌든 이 한나라당 사이트에서 주요 전략, 컨텐츠 주요 전략은 5가지로 딱 이 5가지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정의를 내린 거지. 그럼 디테일 액션 플랜은 바로 여기서 나오는 1번, 2번, 3번, 4번, 5번의 모습들이 실제로는 이런 모습으로 구현돼야 된다. 그리고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같이 공유하는 개념이 디테일 액션 플랜이다. 새롭게 그걸 정확히 만드는 건 뒤에서 컨텐츠와 화면 설계에서 만드는 거고, 2단계 전략 단계에서 컨셉과 전략 항목과 그리고 디테일 액션 플랜은 이런 모습 이따까지의 가상의 모습 또는 기미 이존에 있는 모습으로 정리하면 되는 거야. 심플하게. 당 대표 정책이 적극 노출로 당의 정체성을 명확히 표현하라. 이거 다 뭐야? 앞에 있었던 거거든, 그지? 경쟁 사이트 분석에서 나왔던 그런 결론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전략 항목으로 만들고, 실제 디테일 액션 플랜의 모습은 그냥 그거 갖고 와서 이렇게 정리만 해주면 되는 거야. 두 번째, 인지 높은 의원의 진솔한 이야기. 뭐 그때 그 당시에 차인표가 영화 다큐 형태의 어떤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를 만드는 과정을 영화 이외에 다른 홈페이지, 그 영화 관련된 홈페이지에서 계속 기록해서 엄청난 효과를 줬거든. 그래서 이 당에 있는 인지도 있는 그런 의원이
이런 블로그라든지 어떤 공식 채널을 통해서 소소하고 진솔하게 다가가는 어떤 채널 메뉴가 있어야겠다. 그런 모습은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예예요. 라고 하는 게 디지털 액션 플레이 되는 거야. 최신 트렌드 UCC 서비스, UCC는 이제 이게 10년 된 거니까. 그런데 어쨌든 최신의 어떤 트렌드를 반영을 해야 된다라는 거. 지금 같으면은, 지금도 이거 옛날도 유튜브네, 그지? 지금도 유튜브나 SNS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또는 그것이 이제 우리 지금 트렌드 분석했잖아요, 그지? 기본 환경 분석에서도 트렌드에 대해서 얘기했고 또 분석에서도 트렌드 사이트 분석을 했잖아. 그런 것들 트렌드를 반영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해. 그래서 아까 컨셉 추출할 때도 타겟하고 제품하고 또 하나가 뭐였어? 그 아까는 없었지만 트렌드 코드를 집어넣었잖아. 그래서 이런 트렌드를 반영하는 그런 것들은 이런 모습이에요. 라고 디테일 액션 플레이 나온 거야. 그리고 블로그, 커뮤니케이션을 어떻게 할 것이냐. 커뮤니케이션의 방점이라는 걸 뒀을 때 그런 거는 이런 모습이에요. 라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개인의 어떤 의견들을 또는 창의적인 어떤 이벤트를 제안하면은 그 당에서 그런 것들을 빠르게 웹을 통해서 피드백하고 얻고 이런 것들을 하는 채널을 만들어야 된다. 또는 서비스 플로어를 만들어야 된다. 자, 이렇게 그지? 아까 얘기했던 앞에서 얘기했던 이것이 5개의 전략이라면 그 5가지의 전략이 실제 이런 모습이에요. 이런 예예요. 라고 하는 게 디테일 액션 플랜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렵지 않지? 정리하면 중복되는 얘기겠지만 이 전략 단계는 크게 3가지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사이트 컨셉, 두 번째는 사이트 전략, 세 번째는 그 전략에 의한 디테일 액션 플랜을 보여주는 것.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사이트 컨셉은 중요한 것이 앞에서 분석 과정에서 나왔던 것들을 보고 이 우리가 리뉴얼하는 사이트는 이 방향으로 가야 돼. 이 주제로 가야 되는 것을 하나로 단단하게 아주 범용적으로 흐물흐물 만드는 게 아니라고 했잖아. 아까 맛있는 중국집이 아니고 엄청 매운 짬뽕이 맛있는 중국집이라고 딱 핵심화해야 된다고 했잖아. 이렇게 컨셉이라는 것은 이게 느슨하게 풀어지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단단하게 확실하게 차별이나 무언가를 하겠다는 게 분명히 보이는 슬로건으로 정하는 사이트 컨셉. 그리고 그 컨셉의 방향성을 기준으로 우리가 리뉴얼 사이트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그 몇 가지 안에 그룹핑돼서 소소한 것들이 있겠지. 근데 항상 얘기하지만 뭐야? 그 3가지면 3가지, 5가지면 5가지가 그 무게의 힘이 거의 유사해야 돼. 물론 그 안에서도 가장 중요한 게 1번이야. 5개의 전략 항목이 나오는데 그 전략 항목들이 5개의 전략 항목들이 무게는 비슷해야 돼. 어느 거는 되게 중요하고 무겁고 어느 거는 저 밑바닥에 있는 소소한 얘기들 이런 걸 그건 전략으로 올리면 안 되잖아, 그지? 굵은 서체를 사용해야 돼요. 이런 거 내가 분석 작업에서 심지어 분석 작업에서도 이렇게 레벨이 안 맞는다고 그랬는데 가장 중요한 전략 작업에서 그 5가지, 3가지가 무게가 안 맞으면 안 되잖아, 그지? 그래서 무게가 동급인 거의 유사한 중요한 녀석들을 선정하는 것 3개에서 5개 정도. 그리고 그 3개에서 5가지를 선택하더라도 분명히 제일 중요한 순서부터 나열해야 돼. 그리고 그게 나열됐으면 그런 모습이 기대되는 모습 또는 예시 그리고 벤치마킹해서 봤던 다른 사이트의 모습 이것들로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디테일 액션 플레이다 라고 볼 수 있어. 자, 어때? 지금 있는 것을 쉽게 말하면 정리해서 앞으로의 갈 방향을 만드는 것, 핵심 실행 가치를 만드는 것, 이게 사이트 전략 작업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해보면. 자, 하지만 어렵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정답인데, 어렵지 않아요라고 쉽게 하면은 그것도 또 어빙한 컨셉과 전략이 나오니까 정신만 바짝 차리면 된다는 얘기야. 앞에 있는 분석들, 지금까지 한 것들을 쫙 보면서 이 방향으로 가야겠네. 사이트 컨셉.
이런 것들이 제일 중요하구나. 이 세 가지로 정하면 되겠네. 이 다섯 가지가 제일 중요하네. 자, 요게 전략. 그런 모습이 이렇게 보여질 거야. 이렇게 보여줘야 돼. 디테일 액션 플랜. 이렇게 정리해서 작업하시면 됩니다. 자, 수업 끝.